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어른의 말공부입니다. 이 책은 사이토 다카시 씨가 지은 책으로 수백만 독자들의 인생 멘토이신 작가님께서 독자들에게 말투의 품격을 더하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작가님께선 이 책에서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는 분별력, 적절한 상황에서 말하고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판단력,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는 전달력 등 어른이라면 꼭 가져야 할 말하는 내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도한 대로 말 전달이 잘 안 되거나 말하고 싶은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오해를 사는 경우가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에는 대부분 자신의 말 습관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화 몇 마디로 상대방의 인품을 알 수 있다고 하죠.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이 아닌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말습관을 고치는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책을 통해 품격 있는 말습관을 만들어 단단한 대화 내공을 기르다 보면 말하는 것에 있어 자신감을 가질 것이고 더 나아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품격 있는 말습관을 만들어 달라진 나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주된 원인은 아마도 주위 사람과의 대화법에 균열이 발생해서일 것이다. 세대나 성격 차이로 미묘하게 균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일이 거듭되면 상대방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나랑 가치관이 너무 달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은데 정말 꼰대구나. 하고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대화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균열을 알아차려야 한다. 말은 자기도 모르게 내뱉기 마련이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면 고칠 수 없다. 균열이 생긴 것을 깨달았다면 최근 크게 달라진 대화 방식이나 가치관에 맞춰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말하는 방식을 조금씩 교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쉽게 좋은 인상과 신뢰감을 주는 어른의 화법을 익힐 수 있다. 어려운 훈련이 아니니 당장 실천해보자. 우선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니, 그게 말이야 등의 역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역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연결하기보다 요즘은 상대의 의견에 우선 긍정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한다. 하지만 마리아를 자주 쓰면 대화가 막히는 기분이 들고 상대방은 짜증을 느끼게 된다. 그 중에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동의하는 경우라도 습관적으로 그렇긴 한데 내 생각은 다르지만 어쩔 수 없지 하고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단어나 표현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원활한 대화를 가로막는 표현은 최대한 생략하고 긍정적이고 공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자. 부정적인 표현을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은 품격 있는 어른의 말하기를 위한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팀원에게 그런 것도 못해? 이래서야 일을 맡길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 하지만 꾹 참고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자. 한 호흡 쉰 후에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말해보자.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혼날수록 더 위축되고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는다.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여리다는 표현을 마음이 쉽게 꺾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자. 그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긍정적인 말이 환영받는 시대임을 직시하자는 것이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른의 태도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찾을 수 있다. 말은 하기 나름이다. 어른의 세계에는 진실만을 말할 수 없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해도 될 말과 안 될 말이 있지만 진실이라면 말해도 된다. 진실이니깐 말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시대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아이가 버릇없는 말을 하고 주의를 들으면 사실인데요 뭘 하고 입을 삐죽거려도 아직 어려서 그렇지 하고 웃어 넘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이 사실을 말해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 어린애도 아니고 참 하며 무시당할 뿐이다. 가령 모두가 잘 차려입은 자리에 경제적인 이유로 소박한 차림을 한 아이에게 네 옷은 왜 그래? 너희 부모님은 가난하구나 하고 물어보는 것은 가장 천박한 따돌림이다. 누구나 나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나 조직에서 말도 안 되는 천박한 말들이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말든 자, 진실을 말해줄까? 자네는 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상사는 주위의 빈축을 살 뿐이다. 마이너스 요인은 언급하지 않는 것. 진실의 대부분은 그저 감정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어른의 태도다. 대화에서 반드시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다.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아도 품격 있는 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농담의 기술을 연마해 진실의 쓴맛을 농담의 단맛으로 끌어올리는 화법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농담에 굉장히 능하고 자신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눌 때 즐거운 상대가 꼭 달변가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이야기를 잘 패스하는 사람이 더 많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쉽도록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말할 마음이 생기도록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리액션의 범위를 넘어서 퍼실리테이터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퍼실리테이터는 회의나 활동을 촉진하는 사람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자도 아니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만든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은 그를 주목한다.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한 사람은 눈에 띄는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분위기를 형성시키고 전체적인 대화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각 단계의 이야기를 정리해 주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잠시 침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양보하는 것은 퍼실리테이터의 중요한 능력이다. 자신의 의견을 우선하지 않고 대화가 잘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것은 조금은 자신을 죽이고
모두를 살리는 살신성인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더 살아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